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정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중앙학생자치단체 정책토론회 진행을 맡은 임가은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11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진행되는 중앙학생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학우분들께서 각 후보의 정책과 비전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고 후보를 선택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방송은 순천향대학교 교육방송국 SBS 유튜브에서 실시간 중계됨을 알려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는 총 11차례의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데 오늘은 그 5번째 순서로 총 학생회 후보자의 정책토론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방식은 대한민국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토론 방식을 채택하여 진행되며 학보사의 기사와 학우분들의 여론을 반영한 사회자의 공통질문 이후 학보사 질문, 청중 질문,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생선거세칙 제45조에 따라 후보자님을 모셨는데요. 총학생회 김무성, 이유진 후보자님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토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체 소개 및 공약 설명이 있겠습니다. 총학생회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026학년도 총선거에서 온라인이라는 슬로건으로 출마하게 된 총학생회 정후보 스마트 자동차과 1학번 김무성, 부후보 국제통상학과 2사학번 이유진입니다. 저희 온라인은 발음에 따라 올바름 라이트과 빛 라이트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항상 올바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캠퍼스 생활에 밝은 빛이 되어주는 학생회가 되고자 하는 다짐을 담았습니다. 2년간 함께 학생회 활동을 진행하며 다양한 행사를 경험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된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여러 학우분들과 소통하고 다양한 행사를 직접 기획, 운영하며 학교 생활의 변화를 몸소 경험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단순히 이어가는 학생회가 아닌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학생회를 만들겠습니다. 학우 한 분 한 분이 All is Right이라는 슬로건처럼 학교 생활 속에서 모두가 빛날 수 있는 캠퍼스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온라인의 공약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굿즈 공모전 개최 및 공식 스토어를 신설하겠습니다. 굿즈는 학교에 대한 소속감을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는 온라인 주문 방식으로만 제공되어 실물 확인에 제한이 있었고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 구성원 모두 굿즈를 직접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교내의 오프라인 공식 스토어를 신설하겠습니다. 동시에 굿즈 공모전을 개최하여 순천향 학우들이 직접 제작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둘, 학내 셔틀버스 대기 공간을 개선하겠습니다. 셔틀버스 대기 공간은 학우분들이 등하교와 이동 중 잠시 머무는 일상적인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향설동군 인근 정류장은 벤치는 마련되어 있지만 기상 환경에 대비할 수 있는 가림막이 없어 눈, 비, 햇빛 등에 그대로 노출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구역에 차량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셋, 학생 예비군 처우를 개선하겠습니다. 학생 예비군 훈련은 국가안보 의무를 다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2026년도부터 예비군 훈련장 이전으로 인한 이동 거리와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학우들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연대와 협력하여 훈련 참가 학우들에게 정확한 정보 제공과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이동 편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넷, 시험기간 학업 환경 개선 및 편의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시험기간은 학우들이 집중과 휴식을 최우선으로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시험 일정에 맞춰 학내 식당 운영 시간을 확대하여 충분한 식사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셔틀버스 운행 시간을 연장하여 학우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다섯, 전교생 참여형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모든 학우가 함께 어울리고 소통하는 경험은 우리 공동체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대학 생활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듭니다. 단순한 행사 참여를 넘어서
학우들이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교내 소통을 활성화하여 농어촌 봉사활동과 같은 외부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공동체의 울타리를 넓히겠습니다. 6. e스포츠를 개최하겠습니다.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학우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입니다. 이에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해 선호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e스포츠 대회를 개최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하여 학우 간 교류를 촉진하고 협력이 어우러지는 활기찬 캠퍼스 문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 진로 지원 및 졸업 편의 제고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전 학년을 대상으로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를 돕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멘토링, 모의 면접, 이력서 첨삭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전체 학우들을 대상으로 한 통합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교내 사진관 등 관련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졸업 사진 촬영 편의를 높이고 캠퍼스 생활의 마지막 순간까지 의미 있는 추억을 남길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8. 학내 시설물 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학내 시설물의 노후화는 학우들의 안전과 편의에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물 상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특히 학우들이 자주 이용하는 주요 공간을 우선으로 체계적인 정비 계획을 수립해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한 관리와 신속한 정비로 학우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 동아리방 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학우들의 다양한 활동 공간인 동아리방은 캠퍼스 생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에 각 동아리방의 시설 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여 더욱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단체에 대한 인식과 향후 방향성 부분입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은 2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학생사회의 의견을 대표하고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며 학생 공동체가 자율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끄는 핵심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일부 구성원만이 참여하거나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등 본래의 자치적 의미가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학생자치단체를 어떤 조직으로 인식하고 있는지, 또한 앞으로 어떤 방향성과 가치를 중심으로 단체를 이끌어가고자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대학 내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 공동체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자율적 협력체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행사를 준비, 기획하는 역할을 넘어 학생사회의 방향성을 함께 설계하고 조정하는 조직으로서의 책임을 갖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학은 개인의 시간과 학업이 중심이 되는 공간인 만큼 자치활동은 강요보단 학생 각자만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수의 구성원만이 아닌 누구나 쉽게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하며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각기 다른 방향성을 가진 중앙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학생사회의 목소리를 모으고 학교 생활의 질을 높이는 협력의 중심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학생자치단체의 지속성과 혁신 방향인데요. 질문 방식은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1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매년 새로운 구성원으로 교체되면서도 그 안에서 쌓인 경험과 성과가 이어져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임기마다 방향이 달라지고 기존의 정책이나 사업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학생자치단체가 일회성 조직이 아닌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단체의 운영에 혁신을 더하기 위해 후보자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나 실행 방안이 있다면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매년 새로운 구성원과 슬로건, 방향성이 바뀌게 되며 새로운 환경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변화 속에서도 혼란 없이 업무를 이어가며 수행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고자 할 때 독립적인 것이 아닌 각각 다른 성향을 지닌 단체의 연합을 추구하여 함께 올바른 방향성을 모색할 줄 알아야 합니다. 공동의 목표와 방향성을 명확하게 설정하게 되면 매년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단체의 순기능이 정형화되어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단체는 여러 부서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부서가 많은 만큼 다른 부서의 업무에 대해서 인지하고 있지 않거나 숙지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빈번합니다. 학우들을 위해 일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서의 일을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유 드라이브를 개설하고 부서별로 주요 업무, 예산, 운영 매뉴얼 등을 기록하여 다른 부서의 사업 진행 현황 또한 모두 인지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기반으로 인수인계가 구두 또는 간단한 문서로만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아닌 체계적이고 자세한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한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자료들과 인수인계를 통해 다음 해에도 기존의 정책 또는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발전시킬 수 있다면 기존 사업은 유지하되 일부 내용은 조정하거나 보완하여 더 나은 정책 또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학생자치단체가 단절되지 않고 꾸준히 연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후보자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 학교 행정과의 협력 및 조율 능력인데요. 질문 방식은 앞선 질문들과 같습니다.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시간이 2분이 주어지며 답변 시간이 종료되면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학생자치단체는 학생들의 의견을 대표하지만 동시에 학교 행정과 협력하며 현실적인 한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학교의 정책이나 결정이 학생들의 요구와 충돌할 때 단체는 학생의 입장을 지키면서도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에 대해 후보자께서는 학생자치단체가 학교와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학교 측과 의견이 엇갈릴 때 학생의 권익을 지키면서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본인만의 조율 방식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후보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하여 최선을 다해 만족스러운 대학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학생자치단체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자치단체는 학생의 대표이자 학교 행정에 가장 근접해 있으므로 균형 있는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우와 학교의 의견이 엇갈릴 때는 무엇보다 감정적이지 않고 이성적이고 근거를 중심으로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 문제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학교 측의 입장에서는 행정적, 제도적 등 어떠한 한계가 있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학우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분석하여 학교에 전달하고 이에 대한 답변과 학교에 대한 입장을 학우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며 서로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개선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학생자치단체뿐만 아니라 학우들 모두가 목소리를 높일 수 있도록 도모해야 하며 이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학생자치단체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쉬운 답변을 제시하는 것보다는 지속적으로 협력하며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에 집중하겠습니다. 학우들의 불만을 파악할 수 있는 정기적인 수요조사나 해당 부서와 소통 간담회 또는 미팅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여 학우들의 목소리와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우들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학교와의 관계도 단절하지 않으며 항상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후보자님들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2016 중앙학생자치단체 정책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다음 순서로는 후보자님의 공약과 앞선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학보사의 질문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보사에서는 두 분의 기자분이 나오셨습니다.
학보사 질문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순천향대 신문 이민욱 기자입니다. 1번 공약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프라인 공식 스토어를 통해 굿즈 판매를 실시하게 되면 예상 중인 장소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그 공간은 사전에 대학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사용 허가를 받은 곳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관 1층 가운 서점과 공간 협의는 이미 완료되었으며 이는 추가 임대 부담 없이 즉시 운영 준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즈를 판매하고 얻은 수익금은 어느 곳에 사용될 예정이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굿즈는 금년도와 동일하게 별도 마진을 추가하지 않아서 수익금이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운영될 예정이고, 이는 굿즈가 사업적 목적이 아닌 학생 편의와 학교 소속감 강화를 위한 공익적 취지의 사업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한 학기의 수량이 끝나면 1학기 수익금을 가지고 2학기 때 스토어를 다시 운영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토어 운영은 저희 총학생회 임원이 일일 점검을 통해 전반적인 관리와 운영 상황을 확인할 예정이며 재고는 주차별 판매량을 기반으로 수요를 분석하여 차주 및 월 단위로 보완함으로써 품절이나 과잉 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굿즈 판매에 따른 발주 및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죄송하지만 질문 한 번만 다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굿즈 판매에 따른 발주 및 재고 관리는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처음 시행하려는 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그 재고에 관한 내용은 일단 사전 조사를 통해 학우들이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갖고 있고 어느 정도 판매될 것인지 저희가 예상치를 미리 파악할 예정이며 첫 달 그리고 첫 주차에는 저희가 그 예상 수량보다 조금 더 많은 수량을 일단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내용과 동일하게 재고는 주차별 판매량을 기반으로 수요를 분석할 예정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계획서에 기타 교비라고만 작성되어 있습니다. 오프라인 굿즈 스토어 신설을 위한 구체적인 예산 금액과 출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과 협의된 것이기 때문에 스토어를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금액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굿즈를 판매할 수 있는 매대와 그리고 키오스크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해당 부분에 대해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모전 진행 과정에서 학생들의 투표나 심사를 거친 평가 등 공정하고 구체적인 절차가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정이 된 굿즈 디자인은 1차적으로 응모 수량이 많을 경우에 학생 지원팀, 브랜드 홍보팀 등 관계 부서와 협력하여 디자인 완성도, 제작 가능성, 학교 상징성 반영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재학생 투표를 통해 최종 디자인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공정성과 전문성, 학생 참여를 모두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금은 없고 학우들의 수요가 있을 때 그만큼의 수량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스토어라는 공간 마련에 대해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유흥했던 옷을 위주로 참고를 해서 저희가 판매를 계획할 예정이며 추가적으로 제작의 공모전을 통해서 개최되는 선정작들은 저희가 사전 조사를 통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며 학우들의 수요를 기반으로 일단은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손자영대신문 미디어 콘텐츠 국장 한서진입니다. 이번 항제 셔틀버스 대기 공간 개선에 대한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향설 동문 인근이라는 차량시설 설치 장소가 학성사 1관 앞 버스 정류장도 포함되는 것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항내에는 학성사 앞, 향설기념중앙도서관 정류장, 정문 정류장 등에 이미 차량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미설치 구역인 향설동문 정류장을 우선 설치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후 학생 수요시설, 노후도, 예산 등을 종합 검토해서 다른 구역으로의 확대 설치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차량시설이 설치되면 캠퍼스 전경을 가릴 수 있습니다. 특히 직캠퍼스 대기 공간에 구조물이 추가되면 캠퍼스 입구에 탁 트인 느낌이 줄어드는데요. 시각적으로 답답해 보이는 인상을 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치되는 차량 시설은 학교 시설팀과 협의하여 캠퍼스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적용할 예정이며 유지 보수, 편의성, 기상 환경 대응 능력을 고려하여 내구성이 높은 재질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미관과 실용성을 모두 함께 확보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환버스 기준 실질적인 셔틀버스 대기 시간은 최대 10분입니다. 이용 빈도는 높으나 체류 시간이 짧은 셔틀버스 대기 공간에 상시 구조물의 설치는 비용 대비 효용이 낮고 설치비뿐 아니라 유지 보수에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후보자는 짧은 대기 시간 동안의 불편이 구조물 설치와 유지 비용을 정당화할 만큼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셔틀버스 이용률에 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후문을 저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서 있는 학생들이 일단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학우의 편익을 고려하는 게 총학생의 본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를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3번) 공약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군 신청 안내 과정에서 당일 문자 통보와 온라인 신청 불가로 혼란이 발생했습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예비군 연대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협력하실 것인지, 또 협력 과정에서 총학생의 역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안내를 통한 훈련 일정과 장소를 공지했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총학생회가 예비군 연대에 협력하여 SNS 홍보물 게시, 카카오톡 공지방 안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하여 학우들이 훈련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예비군 훈련장 이전으로 자가용보다 버스를 이용한 학생이 더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학우들의 이동 편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아산시 훈련장 이동 시에도 셔틀버스를 통해 학생 예비군 인원들을 수송을 해왔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세종시 이전으로 거리와 시간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배차를 늘리고 훈련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는 예비군 연대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참고하여 총학생회는 예비군 연대와 협력을 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세부 계획서에서 언급하신 이동수단 지원을 제외한 실질적 지원이 무엇입니까? 또한 이에 대한 범위가 궁금합니다. 학교가 직접 제공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학 예비군 연대는 학사 일정과 충돌하지 않도록 훈련 일정을 조율해 왔으며 앞으로도 동일한 방식으로 학사 일정에 지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입니다. 학우들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 연대와 지속 협력하여 일정 확인 및 조정 과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은 해당 부대 일정과 규정에 따라 진행되므로 현장 편의 제공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훈련장 이전이 확정된 만큼 세종시 훈련장 환경과 지원 체계를 사전 파악해 학우들에게 안내하고 현장 편의 증진과 관련된 사항이 있을 경우 예비군 연대와 지속 협의해 개선 가능성을 적극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약에선 학우들에게 정보 제공과 실질적 지원 강화, 이동 편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올라잇은 예비군 처우 개선을 위해 정보 제공과 이동 편의 지원 두 가지를 제공하실 것이라 생각해도 괜찮습니까? 네, 일단 저희가 해당 공약을 내세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증가하는 거리로 인해 학우들의 이동 불편이 일단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해당 금년도의 경우에도 예비군 훈련 기간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조율이 안 됐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기 위해 저희가 예비군 연대와 협력하는 과정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4번 시험기간 학업 환경 개선 및 편의 지원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공약이 학우들의 수요를 파악해 세우신 공약입니까? 네, 현재 저희가 시험 기간에 천안의 아침밥을 계속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부문의 경우에도 시험 기간 학업 환경 개선 및 편의 지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서관, 열람실 등 운영 시간이나 연장에 대한 문의도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당 이유를 근거로 저희가 공약을 내세웠던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해당 공약은 총학생회뿐만 아니라 식당 자영업자분들과 버스 기사님들의 동의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와 관하여 사전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식당은 운영 시간만을 일부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추가 인건비나 예상 부담 없이 기존 입점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예정이며 효율성과 실현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업체와는 소통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또한 셔틀버스 연장은 항내 순환 노선과 향설 동문 신창역을 오가는 두 노선을 대상으로 시행하면서 단기적 한시적 운영이기 때문에 운행 인력 확보에 큰 제약이 없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기간 이용 수요에 맞춰 탄력적인 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사전 협의가 단순히 구두가 아닌 협의 사안에 대한 증빙 자료를 제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식당의 경우에는 11월 24일 학내식당 관련한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총학생회 선거 당선과는 무관하게 기획국장으로서 학우들의 편익을 고려할 수 있도록 어떤 공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저희가 업체 대표님들을 직접 만나 뵙고 얘기를 했던 것으로 일단은 인지하고 계셔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셔틀버스의 경우에도 저희가 피닉시아 축제 당시에 3일간 연장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저희가 학생 지원팀과 소통을 나누었을 때 큰 제약이 없다는 답변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통학버스의 경우 버스 기사님에게 제공되는 인건 비용과 운영 시간이 확대된 식당 운영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두 가지 사안을 모두 관계 부서와 소통을 해왔을 때 운영 시간만을 일부 연장하는 방식으로 식당의 경우에는 운영 시간만을 일부 연장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해당 사항은 추가 인건비나 예산 부담 없이 기존 입점 점주와의 협의를 통해 조정할 것으로 이미 협의를 마친 상황입니다. 추가로 셔틀버스 연장의 경우에도 단기간 운영할 예정이기 때문에 운행 인력 확보와 예산에 대해서는 큰 제약이 없다는 답변을 얻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확대된 학내 식당 운영 시간에 비해 이용 학생이 손실이 생기게 될 경우 온라인 측은 이에 대한 배상이나 대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존 학사 일정을 기반으로 할 예정이며 식당 셔틀버스의 이용률 지표와 학우 의견을 함께 반영하여 시험 기간별로 운영 시간 및 편의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며 실제 이용 패턴 분석을 통해 실효성 높은 운영안으로 보완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해당 부분에 대한 손실을 이야기하기 앞서 재학생의 편익을 고려하는 것이 총학생의 본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면 이를 조정하는 방식, 그 안에서는 식당을 나눠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학우들의 편의를 챙기기 위해 관련 종사자의 불편을 드리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 아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생각할 시간을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학 내에 입점하는 업체의 경우 외부 업체보다 임대료가 저렴한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학내 식당은 학생 복지를 1차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해당 공약에 대해서는 학생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공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셔틀버스 운행과 학내식당 운영 시간을 확대하는 것이 실질적인 학업 환경 개선 공약이라 생각하십니까? 또한 그렇게 생각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근처 식당들은 10시 정도만 돼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이 대중교통이 원활한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교통편익 증진과 식당 연장 운영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우분들을 위한 공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5번 공약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활동하고 협력할 수 있는 다양한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내 프로그램은 2026 북중미 월드컵 단체 관람을 우선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차 등 제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한국 시리즈, e스포츠 관람 등 대체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도 있으며 사전 조사를 통해 학우 선호도가 가장 높은 콘텐츠를 선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질문 한 번만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교내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과와 카카오톡 공지방을 적극 활용하고 총학생의 SNS를 연계하여 실시간 정보 제공 및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며 캠퍼스 주요 지점에 홍보물을 게시하는 등 학우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안내 채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존 위시가 진행한 참여형 공동체 문화 활성화 사업은 무엇이 있었고 온라인이와 다른 차별점이 무엇입니까? 금년도 전교생 참여형 공동체 문화라고 하면 금년도에 진행했던 것은 국토대장정 그리고 순천향 컵이 있다고 예시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위시에서 이상입니다. 추가로 기존 농촌 봉사활동이 지역 교류와 봉사 정신 함양에 중점을 두었다면 내년에는 이를 유지하되 학생 참여도와 지역 연계성을 강화하여 단순 체험을 넘어 지속적 교류 기반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일회성 활동이 아닌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약 이행 계획서를 확인한 결과 예산 계획이 학생회비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학생회비를 부담하지 않는 학우들도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비가 투입되는 행사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저희가 1차적으로 학생회비로만 명시를 해두었던 것은 교비 투입 행사는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하기에 이를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구분하여 활용한다면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참여가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협의된 지역사회 기관이 있습니까? 어, 2024년도에 농촌 봉사활동을 진행했던 장소인 어암리 이장님과 얘기된 사전 협의를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6번 e스포츠 개최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세부 공약 이행 계획서에 언급한 목표 인원은 전교생이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전교생은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인원 외에도 참관하는 인원들도 포함된 인원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식 종목에 참여하지 않는 학우들도 즐길 수 있는 미니게임 부스, 콘솔 체험존, 팝업 스토어 등 다양한 참여 콘텐츠를 운영하여 행사 전반에 걸쳐 폭넓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람 중심의 학우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 목적이기 때문에 전교생으로 구분을 두었습니다. 이상입니다. e스포츠 대회를 위해 장소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인 만큼 교내 적정 규모의 공간에 오프라인 무대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필요한 장비의 경우 전국별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공약 이행 계획서를 보면 온라인은 이 공약에 대한 필요성이 하반기 교내 대규모 참여형 문화행사가 비교적 적음을 드셨습니다. 그렇다면 호불호가 갈리는 e스포츠를 시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e스포츠는 빠르게 성장하는 문화 콘텐츠이자 학우들이 함께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새로운 분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약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e스포츠 공약은 타 단과대에서도 시행 중입니다. 온라인은 어떠한 차별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단과대 행사와 달리 총학생회 주간 대회는 전 학과, 전 학년을 대상으로 개방되며 성별, 소속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형 스크린 전문 해설, 구성 등을 통해 현장감을 높여 참여자와 관람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형 행사로 진행하는 점이 차별화 요소입니다. 이상입니다. 사용 예산에 교비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고 또 어느 정도로 사용하실 예정이십니까? 교비로 투입되는 행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은 학생회비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참여율을 높이기 위함이 1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해당 금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정하는 종목에 따라 요구하는 컴퓨터의 사양이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업체와의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7번) 공약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 멘토링, 모의 면접, 이력서 첨삭 등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언급하셨습니다. 기존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에서 진행 중인 맞춤형 프로그램과 다른 차별점이 있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진로 프로그램은 홍보가 충분하지 않아 학우 접근성이 매우 낮았다는 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총학생회 주관 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학내 다양한 역량 기관과 연계하여서 외부 전문가 강연, 실무자 네트워킹 등을 확대하고 일회성 강좌가 아닌 지속적 피드백 체계를 구축해서 이력서와 포트폴리오 개선 등 실질적 성장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졸업 요건과 연계된 공감, 창의, 글로벌 점수 부여 등을 통해 참여 요인을 강화하고 학우들이 체감하는 실질적 지원 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으로 제시된 프로그램에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중요해 보입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은 계획되어 있습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협업을 기반으로 학우 수요가 높은 분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또는 졸업생 멘토를 초청해서 실질적 도움이 되는 실무 중심의 조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이미 협의가 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급하신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와 실질적인 지원 강화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확대하고 강화하시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공약은 진로 탐색 및 취업 준비, 졸업 과정에서 학우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 현장 의견을 기반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멘토링, 모의 면접, 이력서 첨삭 등은 취업 준비에 있어 직접적 도움이 되며 된다고 생각하여 해당 공약으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력과 예산이 일자리 센터 협업된 부분입니까? 해당 사업의 경우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의 협업을 기반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해당 부서에서도 별도의 인력 및 예산 부담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없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내 사진관 등의 관련 업체와 구두가 아닌 확실한 사전 협의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캠퍼스 내 항설 1관 1층에 위치한 스튜디올로라는 사진관과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이는 업주분과 업체를 관리하시는 대표님과 모두 협의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8번 학내 시설물 보수 공약에 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기적인 점검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처럼 구체적으로 계획 중인 기간이 있습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기 점검은 대학 내 시설팀에서 주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학우들의 의견을 수시로 전달할 수 있도록 건의폼을 마련하여 총학생회가 학우들의 의견을 대학 시설팀에게 취합하여 전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현실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25학년도 학생의 미시 공약 중 주기적인 노후 시설물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시설이 있어 내민 공약입니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보수의 경우 계절, 환경 요인 등에 따라 시급성이 수시로 달라질 수 있으며 금년도 폭우로 인한 일부 시설 누수가 발생하는 등 긴급 상황이 빈번한 만큼 하구 안전에 위협이 되는 구역을 최우선 대상으로 선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시설팀과 긴밀히 협의하여 시급성과 안전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하고 순차적으로 개선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제 발생 가능성을 조기에 발견하실 것이라 하셨는데 잦은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한 전반적인 구체적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총학생회 측에서는 동학의 방학 기간을 활용하여 기숙사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학우분들이 여전히 시설 노후에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며 단순히 기숙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노후 시설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과 일정 문제로 시설물의 신속한 수리가 불가피할 경우 올라잇은 이를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선이 필요한 시설을 파악한 뒤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교내 예산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는 과정을 시설팀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하지만 금년도 여름 폭우와 같이 시급성이 큰 부분은 우선 편성될 수 있도록 추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답변을 받았고 해당 경우에도 내년에도 시급성이 필요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지속적으로 요청하며 우선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9번 공약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학생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개하고 피드백을 받을 계획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금년도 총학생회의 경우 동아리 문의 전용 채널을 개설하여 의견 및 요청을 수렴해왔습니다. 해당 채널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유지 보완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접수 정리하고 공식적인 창구를 활용하여 할 예정입니다. 추가로 동아리 대표자 회의를 통한 동아리 방 사용 인원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 또 개선 사항을 공지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연되어 다음 순서를 위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좋은 질문을 해주신 학보사 기자님들과 답변해주신 총학생회 후보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청중 질문 순서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며 오프라인 청중의 질문을 먼저 받은 이후 온라인 청중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신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로 작성해 주시면 사회자가 대신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후보자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관한 내용은 질문에 반영되지 않으며 사회자가 제지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사회자가 허위사실 등에 대해 판단하지 못하는 질문의 경우 후보자께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대한 질문에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정책에 관한 질문이라고 판단될 시에는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 후보자님들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시는 청중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어 질문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를 특정하였을 때 소속과 이름을 밝히시고 어떤 후보자에게 질문하실 것인지 선택하신 후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청중분들 중 질문하실 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순천향대신문 보도기획국장 이현서입니다. 이전 위시에서 동아리방 환경 개선에 관한 동일한 공약을 내셨는데 그럼에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는 동아리방 환경 개선 공약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이에 대한 필요성을 시설팀과 학생지원팀과 1차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고 더욱더 원활하게 개선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신문 강여울 기자입니다. 이번 온라인에서 꾸준히 언급된 학우들의 불만을 해소시킬 공약이 준비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통 창구를 개설해서 의견 수렴을 받을 계획이고 공약을 준비하지 못한 것은 당연스럽게 해야 할 기본 소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욱더 학우분들께 귀 기울이고 소통하는 그런 총학생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신문 취재기자 이서연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자율적 경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면 활동이 줄어들었던 시기보다 적은 금액이 거쳤습니다. 후보자님들은 학생들이 자율적 경비를 납부하지 않는 이유를 무엇이라 생각하시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셨는지 두 후보자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생회비 납부 감소율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금년도 학생회비 독려 운동을 비롯하여 학생회비 납부율을 높이기 위한 학생자치단체의 노력이 존재하였습니다. 학우분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싶은 행사를 마련하거나 그런 복지 분야를 확충하여 학생회비 납부를 독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신문 김유빈 기자입니다. 이전 학생회 운영을 보고 추후 자율적 경비 납부를 결정하는 학우들도 있는 만큼 온라인은 학우들의 신뢰와 기대를 얻어 효과적인 차기 학생회의 자율적 경비 납부를 이끌어낼 만한 공약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까? 정 후보자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매년 학생회비 납부율에 따른 실제 사용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및 행사를 진행할 때 먼저 규모를 현실적으로 산정하고 그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선시하여 학우분들을 위한 행사를 만들어 나갈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순천향대 신문 취재기자 강유민입니다. 1번 공약관에 질문 드리겠습니다. 굿즈 스토어 신설에 예산이 필요하다면 매대나 키오스크 등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가온북스의 매대를 대여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식 스토어는 학생관 1층 가운 서점 인근 구역에 배치하기로 하였으며 해당 구역에 대한 별도의 비용이나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에 대해서는 가운 서점 사장님과 협의가 된 부분이며 만약 당선이 된다면 해당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하여 공약을 이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하나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 예비군 관련 공약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 예비군 신청 안내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 대한 재발 방지 방안으로 학우들의 훈련 정도 등 다양한 정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공지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공지하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는 문자 안내를 통해서 훈련 일정과 장소를 공지해 왔습니다. 앞으로는 여기에 더해서 SNS 홍보물 게시, 카카오톡 공지방 안내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서 학우들이 훈련 정보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범위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신문 강미열 기자입니다. 학생들의 자발적인 자치활동 참여를 위해서는 학생자치단체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올라잇은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러한 부분을 진행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학생 의견 수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부분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학생의 의견을 반영하여 총학생회가 하고 싶은 행사가 아니라 재학생분들이 원하는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향대 신문 기자 이현서입니다. 앞선 답변에 제대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굿즈 스토어 운영에 대해서 재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스토어 운영은 오프라인 공간만 마련한 것이지 위시에서 했던 굿즈 사업과 다른 점이 없어 보입니다. 올라잇은 구체적으로 굿즈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스토어 공간이 이어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할 방안이신지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위시 학생회에서 진행해왔던 것은 한시적 팝업 스토어 운영이고 저희가 운영하려는 주 목적은 상시 운영이 목적입니다. 금년도 굿즈를 판매하며 재학생 수요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우분들이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스토어를 이어나가실 건지에 대해 답변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영은 기본적으로 가운 서점의 영업 시간과 동일한 상시 운영 체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학 기간에도 운영은 유지는 하되 서점은 영업 시간과 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될 수 있으며 해당 기간에는 학과 공지방과 총학생의 인스타 링크트리를 통해 주문 폼을 안내하여 학우들이 편리하게 굿즈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순천향대 신문 취재기자 이채원입니다. 4번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식당 자영업자분들과 사전 협의가 되었다고 답변 주셨는데 정확히 어떤 분들과 협의가 완료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협의가 완료된 곳은 어그플레이스라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학생회관과 향설생활관 2가 식당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4번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올라잇은 11월 24일에 식당 관계자분들을 만날 계획으로 그때 공약 관련 내용을 확정한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해당 기한을 활용하여 공약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적인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올라잇이 내놓은 식당 운영 시간 관련 공약은 확정되어 있지 않고 확정이 될지도 모르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공약으로 가져오기 전에 미리 사전 협의를 완료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재 공간과 그 장소에 대해서는 식당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가 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그 시기에 저희가 업체분들과 이야기를 나눌 것은 이제 어느 식당을 어느 시간까지 연장을 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 업체분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전달하고 저희가 학우 의견 조사를 통해 업체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천향대 신문 취재기자 이서연입니다. 3번 예비군 처우 개선 공약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학우들의 편의를 위해 새 훈련장을 사전조사하고 버스 업체 같은 곳과 협의를 하겠다고 답변 주셨습니다. 현재 후보자분들께서 알아보신 정보나 관련 업체와의 연락 현황 같은 공약 이행을 위한 기초 토대가 어느 정도로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대학에 있는 학생 예비군 연대와 소통을 하였을 때 훈련 장소가 이전되는 것은 일단 확정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동 과정에서의 혼선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 중 셔틀버스 증차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학내에 운영하고 있는 셔틀버스 회사인 삼보 여행사에 전화를 진행하였을 때 해당 내용에 대한 버스 증차 계획을 회사에서도 현재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대학 내 예비군 연대도 여러 버스 업체와의 연락을 닿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4번 공약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식당 운영 시간 확대를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식당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후보자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학우들의 편의만 중요하지 식당 종사자들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내 모든 식당의 일괄 연장은 운영 효율성과 식품 위생 관리 측면에서의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향설 2관 학생회관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선정한 이유 중에 하나는 푸드코트형 운영이 가능한 공간을 중심으로 연장할 계획이기 때문에 해당 구간에 대해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업체를 어느 곳을 선정했느냐가 질문이 아니라 이 종사자분들에 대한 수익이 부족할 경우 이런 건 어떻게 할 것인지라고 질문을 드렸는데
업체에서 저희가 사전적으로 논의를 하였을 때 영업 시간이 정해졌다는 것은 일단 확실한 내용이기도 하고 식당 문을 닫는 것에 대해서는 해당 시간대에 영업을 저희가 확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업체분들도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5번 공약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단체 관람, e스포츠 관람, 아시안게임 관람 등은 각자 학우분들 스스로도 볼 수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다 같이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다 같이 보게 하기 위한 참여율을 높일 온라인만의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재학생 참여 행사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약들은 고착된 대학 문화를 활성화하여 재학생들이 더욱 한마음 한뜻으로 어우러지기 위한 소통 창구를 마련한 목적이며, 이러한 단합과 소통이 향후 학생 문화의 긍정적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 있는지 답변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우 스스로가 참여하고 싶어지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활동 참여 시 졸업요건 충족에 필요한 비교과 점수를 제공하거나 기념품 지급 등 실질적 혜택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기획 및 운영 과정에 학우 의견이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해서 내가 함께 만든 프로그램이라는 주인의식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천향대 신문 강렬 기자입니다. 교비는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적정한 선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라인의 공약에서는 많은 곳에 교비를 사용하겠다 말하고 있습니다. 교비 사용에 대한 학교와의 대화가 이루어진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교비 규모의 변동, 학생회비 납부율에 따른 실제 사용 금액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사업 및 행사를 진행할 때 먼저 규모를 현실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우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며 예산 사용 계획을 구체화하고 투명하게 제시하는 것을 우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아직 학교와의 교비 사용처에 대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받아들이면 될까요? 교비 사용처에 대해서는 협의가 완료된 부분이고 해당 교비의 낭비를 막기 위해서 저희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제시할 예정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프라인 추가적인 질문사항 없으십니까? 순천향대 신문 보도기 국장 이현수입니다. 대학 일자리 센터와 협업을 한다는 것이며 온라인에서 어떤 역할을 해주신다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미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업무를 더 알리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잠시 시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학생회라 함은 학생 창구이기 때문에 대학 행정부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것보다 동시에 홍보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에서 효율이 더 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대학 일자리 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강연 초빙이나 이력서 첨삭 등을 해주실 계획이지만 해당 부분에 대한 의견 수렴을 더욱 적극 반영하여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부합하고 재학생이 만족할 수 있는 환경을 충족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질문에 대한 답변 중 전문 인력 중 졸업생을 멘토로 언급하셨습니다. 졸업생을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다양한 단과대, 학과가 만족하는 졸업생을 어떻게 채택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주신 내용의 졸업생 멘토 초청에 대해서 일단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의 각 단과 대학마다 컨설턴트님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컨설턴트님은 저희 재학생뿐만 아니라 졸업 이후에도 관리를 해주시는 것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 사항이 없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멘토 초청까지도 대학 일자리 센터에서 하는 것이고 학생이 온라인에서 해주는 것은 의견 수렴, 홍보 그뿐이 다입니까? 총학생회는 대외협력국이라는 제휴업체를 맺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외협력국을 통해서 여러 외부 기업과 소통해서 취업 설명회 등 더 많은 것을 개최하고 학우들의 취업을 독려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네, 아까 교비 관련해서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교비의 사용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건지 궁금합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비의 경우 학생 지원팀, 그리고 재무팀, 기획처라는 대학 행정부서를 거치기에 투명하게 사용되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에서는 기존 대학과 협의되어 편성된 예산을 행사에 진행함에 있어 축소하거나 일련의 과정을 통해 투명하면서도 절감된 예산을
최대한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행사를 개최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온라인 질문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께서는 유튜브 댓글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분들의 질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여 잠시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청중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대학처럼 굿즈 스토어가 있어서 수량이 항상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요 조사에 대해서 매번 진행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고는 성실히 준비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프라인 스토어가 신설되더라도 온라인 주문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특히 반팔 굿즈를 제외한 품목에 대해서 이니셜 각인을 희망하는 학우들을 대상으로 금년도와 동일하게 온라인 주문을 진행하며 한 달 주기로 발주해 맞춤 제작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온라인 청중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식당과 향설 2관 모두 늦은 시간까지 운영을 하는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시간 정도 추가 운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우들의 수요와 의견을 반영하여 시간을 유동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온라인 청중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내식당 종사자분들이 이용 학생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의하신 건가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한 번만 다시 드릴 수 있겠습니까? 학내식당 종사자분들이 이용 학생 대비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음에도 동의하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업체와의 소통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이미 첫 번째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점주분들의 의견 또한 학생들의 이런 묵지 사업에 대해서 유념하는 것은 긍정적인 방향으로 답변을 해주셨으며 해당 공약을 업주분들과 이미 충분한 소통을 이룬 상태에서 세웠다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온라인 청중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공약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초기 흥행 이후 굿즈 수요가 급감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단기적인 인기보다 장기적인 수요 유지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는 금년도 피닉시아 축제와 같이 축제 때 사용했던 반다와 같이 시즌별 축제 기간에 맞춘 한정판 굿즈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굿즈 종류와 디자인의 폭을 더욱 확장해 다양한 기념성과 활용성을 갖춘 제품을 학우 여러분들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장기적 수요 유지 방안은 굿즈 판매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이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타 대학처럼 애교심을 확립하고 우리 대학만의 정체성을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청중 질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는 후보자님의 마무리 발언입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못하신 말씀이나 강조하고 싶으신 점 등을 말씀하시거나 유권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후보자님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시죠. 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며 저희는 단순히 출마를 넘어 학생 사회를 책임지기 위한 실질적 준비를 이어왔습니다. 학교의 중심에서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 듣고 먼저 움직이는 단체가 되기 위해 수차례 논의와 검토 그리고 직접적인 소통을 해왔습니다. 저희는 누구보다 학교를 아끼는 한 사람의 학생으로서 생활 속에서 마주했던 불편함과 아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공약에는 단순한 약속이 아닌 우리가 직접 보고 느끼며 해결하고자 했던 현실적인 대안이 담겨 있습니다. 지난 경험을 통해 학생회를 이끈다는 것은 단순한 의견을 전달하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학우 곁에서 문제를 함께 감내하고 끝까지 해결해야 하는 자리임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이에 저희는 단 한 명의 학우도 소외되지 않도록 변화와 방향을 모두가 함께 나아가는 순천향으로 정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엇이 문제인지만을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바꿀 것인지 행동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우 여러분의 목소리가 행정으로 연결되고 건의가 실현되는 대학을 만드는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책 토론회와 선거 준비 과정에 함께 해주신 모든 학우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학우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저희에게 가장 큰 동력이며 앞으로의 모든 결정과 실행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순천향대학교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새롭게 준비할 각오가 되어 있으며 1년의 임기를 결코 가볍게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뢰와 선택에 부응하는 총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학생회 후보단체 올라이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열띤 토론회를 해주신 총학생회 후보자님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 해주신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순천향대학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다음 후보자 토론회는 20시 25분 글로벌 경영대학 후보자의 정책 토론회가 있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2016 학생자치단체 선거가 채 1주도 남지 않았습니다. 선거는 권리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천향대학교 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하는 총학생회 정책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